오늘장 어떤 이슈가 변수가 될지 기다리고 계시나요? 오늘장 이슈가 될 재료를 미리 주목해본다. 화요일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여의도영업부 박우경 부장,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박우경 부장님 갖고 오신 이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일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코스닥을 중심으로 강한 반등세가 좀 보여줬는데 가장 크게 좀 상승한 업종이 이제 로봇주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좀 낙폭이 컸던 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주식을 할 때는 향후의 성장성을 가장 크게 키포인트를 삼아야 되는데 로봇이 할 수 있는 성장성은 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로봇은 뭐 자율주행도 들어가고요. AI도 들어가고 반도체 들어가고 카메라 들어가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B2B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B2B-C까지도 다 모든 거를 좀 아우르다 보니까 지금 고금리 환경, 임금의 상승에 가장 크게 좀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이 비용이고 이제 생산성 향상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로봇의 성장이 이런 것을 돌파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장을 좀 아웃퍼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이렇게 힘든 불황에서도 기업들이 경쟁하듯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이 로봇 아니겠습니까? 삼성, LG는 물론 한화까지 대기업들이 모두 참전해 있는 상황인데 기업별로 투자 스타일을 보면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기 쉬울 것 같거든요. 현황 어떻습니까? 이제 전일 이제 뉴스로서 로봇주들이 좀 반등할 수 있었던 좀 계기 중에 하나가 LG U+가 현대차그룹과 이제 로봇 친화형 빌딩을 좀 만든다라고 좀 보여줬는데 로봇 친화형 빌딩을 저희가 좀 상상을 해보면은 아마 자동차 회사랑 하니까 자동차가 알아서 충전도 하고 주차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줄 수 있다든가 로봇 친화형 빌딩의 대부분의 그런 특징들의 하나는 안내 데스크도 로봇이고 그다음에 물건을 좀 배달해주는 자율주행 로봇도 실내에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통신사랑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 대기업들과의 그런 협업 MOU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통신사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SKT라든가 KT, 네. 그다음에 LG U+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앞으로의 산업들이 소프트웨어는 AI, 인공지능이고요. 하드웨어는 이제 로봇과의 그런 협업들을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될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로봇이라는 게 저희가 사실은 아직까지 확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현재 좀 보고 있는 로봇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협동 로봇.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사람과 일을 같이 한다고 해서 협동 로봇이라 한다면 예전에 공정에서만 쓰였던 것들이 이제는 카페라든가 최근에는 치킨 로봇에 대한 수요도 맞아요.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크게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안에 웨어러블 로봇 보핏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몸이 아픈 사람들, 장애인이라든가 나이가 든 사람들, 시니어 케어에 보통 활용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내놓을 이제 보핏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도 쓸 수 있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입으면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효과까지도 있을 그런 기능을 좀 내보낸다고 하니까 무거운가 상당히 보네요. 좀 기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로봇 산업 빨리빨리 발전을 해가지고 네. 집안일 좀 대신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일단 박우경 부장님 로봇 섹터 갖고 오셨고요. 이화진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우리 업종들이 조금 올라오고는 있는데 결국엔 코로나 때도 이제 특히 베트남 공장이나 이쪽은 계속 이제 공장이 좀 쉬고 가동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작년 한 4분기 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특히 미국은 이제 그런 재고 정책을 계속 실시하게 되면서 나이키나 룰루레몬이나 DKNR 같은 여러 이제 브랜드 업체들이 올해 상반기까지 재고 정책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3분기가 JS 코퍼레이션이 먼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제 상반기에 재고 정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 대한 그런 오더 물량들이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3분기부터는 한세 시럽이나 특히 북미양 쪽에 있는 우리 OEM 업체들은 충분히 실적이 다시 턴어라운드 되면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목요일 출연자도 의류주를 한번 가지고 오셨잖아요. 일단 소비가 살아나면 일단 옷부터 사는데 주머니가 열린다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 시점은 또 특히 OEM 비중이 높은 기업을 주목할 때라고요. 네, 특히 풍미양 쪽은 좀 이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만큼 재고 물량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상으로도 이제 3분기부터 거의 어느 정도 거의 0에 가까울 정도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11월 달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도 열리기 때문에 미리 10월, 9월 달에 선주문 물량들이 하나둘씩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도 높았기 때문에 운임비 가격이나 이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었는데 실제로 이제 베트남 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물량들이 어느 정도 그런 원가에 대한 부담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물량도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물론 미국은 아직까지는 경기에 대한 부분이 좀 견고하긴 하지만은 중저가에 대한 물량들은 계속 살아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LVMH도 주가가 실적이 조금 부진한 영향도 좀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JS 코퍼레이션 그다음에 한세시라 대부분 북미양 쪽에 있는 물량들이 블랙 프라이데이뿐만 아니라 여기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재고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년 미국의 소비가 더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아마 땡스기빙 다음 날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고요.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그 다음 월요일에 사이버 먼데이부터 이렇게 쭉 해갖고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그 1년의 가장 큰 쇼핑 대목 그게 이제 한 달여가 됩니다. 그게 이제 본격화되면 실적이 이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신다는 얘기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미국의 소비 시즌이 살아난 만큼 이에 따라서 주목해 볼 만한 의류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의류 재고 부족이 임박했다. 의류주냐? 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로봇주냐? 로봇 vs 의류, 의류 vs 로봇. 앵커의 픽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지막 기업 한 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우경 부장님, 로봇주 안에서 뭐 지금까지는 감속기라든지 아니면 뭐 협동 로봇 쪽에 주목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오늘도 이제 협동 로봇과 감속기를 가지고 왔는데 네. 이제 사실 이제 전일 이제 로봇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1% 상승한 중에서 섹터 부분에서는 로봇주들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오늘도 연속적으로 좀 오를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으로 좀 가져왔고 어제 또 급등했더라고요.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이제 상한가 부근에서 이제 마쳤고 뭐 오늘 가져온 SPG도 약 4%의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아직까지는 좀 바닥권의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저평가 매력도가 좀 있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저희가 좀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린다라고 한다면은 낙폭이 가대한 종목들을 좀 고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전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상한가 부분까지 좀 올랐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일시적인 차익 매물은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으나 두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표 협동 로봇 1위 기업이고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를 좀 보면서 로봇주를 좀 매매할 필요가 있을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인덱스로 지켜보자라는 그렇죠. 말씀. 기준점은 저희가 뭐 반도체는 하이닉스, 삼성전자처럼 로봇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3조 원을 육박하고 있는 그런 큰 기업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의 기준점을 잡고 그다음에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부품으로서의 꼭 필요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각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국산 내재화를 좀 하겠다라고 좀 밝혔던 만큼 국내 기업들, 협업들도 상당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속기 쪽에서는 SPG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SPG랑 보통 SBB 테크가 이제 대표 기업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필수적인 로봇 부품 회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국내 1등, 네. 글로벌리도 잘하고 네. 글로벌 1등이 저 덴마크의 어딘가요? 유니버셜 로봇인가? 뭐 거기가 기자간담회 한 거 보니까 뭐 글로벌리는 압도적인 점유율이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 국내 기업들 열심히 해서 글로벌 점유율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주목하고 계신 의류주 중 하나 종목만 꼽자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최근에 실적 잘 나왔던 JS 코퍼레이션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이 회사가 지금 이제 OEM 하고 있는 고객사들 같은 경우가 10대나 20대가 선호하는 브랜드가 빅5 중에 3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10대요? 예, 미국인들의 소비자 10대. 네. 뭐 마이클 코스나 이제 케이트 스페이드나 이제 코치와 같은 브랜드가 1위, 2위, 4위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뭐 대체적으로 일단은 미국에 있는 고객사들이 먼저 주문이 들어와야 이제 물량이 나갑니다. 실제적으로 3분기 실적 컨콜에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물론 이 회사는 핸드백 비중이 원래는 핸드백이 본업이었는데 핸드백 지금 비중 한 30%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2019년이나 20년쯤에 약진 통상을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이 회사가 의류 OEM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게스랑 이제 DKNI 쪽으로 이제 그 대형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물량들이 이번에 3분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뭐 아까 말씀드린 한세시럽도 사실 컨센이 굉장히 이번에 서프라이즈가 좀 나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북미향의 좀 분위기가 최근에 뭐 소매 판매 데이터도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우리 회복이 빠르면 뭐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3분기에 대한 물량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미형 쪽에 어떤 OEM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좀 JS 코퍼레이션 최근 좀 변동성이 크기는 하지만은 아마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여기서 우상향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JS 코퍼레이션을 가져와봤습니다. 미국의 10대, 20대가 선호하는 브랜드 OEM을 도맡아하고 있는 JS 코퍼레이션을 픽해 주셨는데 잠깐 한 질문만 드릴게요. 박우경 부장님 의류주 어떻게 보세요? 의류주가 이제 아무래도 의류주의 성수기는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이 가장 큰 성수기고 이익을 가장 크게 좀 땡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미 겨울철 옷을 최근에 좀 구매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일 마무리는 오늘장 이 이슈가 더 시장을 주도할 것 같다. 앵커의 선택으로 마무리 지어보고 있는데 글쎄요, 박우경 부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로봇주에 끌리거든요. 전날의 반등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로봇주에 한 표 드리겠습니다. 조재길 앵커님은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로봇 쪽 걷겠습니다. 따라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계속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반등 시점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저는 뭐 항상 거꾸로 가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의 반등 그리고 미국 소비 시즌에 맞춰진 의류주의 반등 또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이슈 오늘 꼭 주시해 보시면서 개장 전략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죠.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여의도 영업부 박우경 부장,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